안녕하세요. 누에고입니다. 잠을 깨고 파트 2 두 번째 묶음을 한번 한 장 한 장 세워 보겠습니다. 지난 파트 1이 554번까지 했고요. 555번 여자 얼굴이고요. 이건 뭐라고, 여자 바바리맨, 그리고 그네 타는 모습. 얼굴이 좀 길어졌습니다. 코가 길어진 것 같아요. 이런 비율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 그리고 남자 뒷모습, 고양이를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스웨터를 벗는 순간인데 망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무슨 모희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좀 디자인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좀 어두움이 많으면 눈에는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남자 어떤 뭐 엎어지는 동작과 비교해서 본다면 그렇고요. 눈이 조금 몰렸죠. 이건 좀 망친 그림인데 왠지 입속에 검은 잎 느낌 납니다. 그리고 여자 기어오는 모습, 약간 좀 무서운 느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유쾌하진 않네요. 이것도 열심히 그렸는데 뭐 그다지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진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두움이 좀 몰려 있으면은 확실히 좀 눈에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열심히 상상력을 했지만은 어쨌든 좀 그렇고요. 이것도 뭐 여자 얼굴이고, 저는 항상 뭐 사진을 좀 보고 그리는데, 뭐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 우리가 인물을 드로잉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뭐 이마서부터 뭐 눈썹이나 눈, 코, 그리고 턱 끝까지 뭐 3단계 나눠 가지고 이렇게 비율 이렇게 보통 그린다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그림, 얼굴 그리는 방법 그래가지고 많이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방법이고요. 하지만은 그 사진을 보고 그리면은 사진 속의 인물들은 제각기 생김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같은 비율 내에서도 뭐 비율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거나 뭐 모양새가 아주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그 비율 안에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뭐 눈썹의 모습, 뭐 눈매의 처짐 정도나 뭐 그렇게 이렇게 말로 할 수가 없죠. 수학적 척도로 이 그림을 이렇게 다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하도형이나 이런 거는 개념이 분명한 거잖아요. 뭐 정육면체다 그러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어떤 안정감 있는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주어주기 때문에 그 입체물을 그리는 것조차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인물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사진 속에 우리가 뭐 초상화를 그린다거나 사람 얼굴을 그릴 때는 정말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미묘해요. 그 같은 선을 그어도, 그 위치에 그어도 그 선의 그 스트로크의 느낌만으로도 미묘하게 그 비율의 차이가 좀 날 때도 있고요. 아주 그 작은 차이로 인상을 결정짓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막 얼굴 그리는 법 그래가지고 보통 유튜버 분들 하시는 것처럼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그게 딱히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제가 자주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제가 얼굴 인물들을 그릴 때 보면은 사진을 보지만 똑같이 그려내는 것도 당연히 어렵고, 특히 제 그 유튜브 특성상 어느 정도는 거의 뭐랄까요, 그냥 눈이나 뭐 눈썹 부위서부터 그려가지고 전체를 그려버리잖아요. 아니면 특정 동세가 좀 있는 거는 뭐 발부터 그린다던가 뭐 팔부터 그린다던가 뭐 그렇게 이제 그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그 인물 드로잉 방법으로는 좀 그리기가 이제 그렇게 그리질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람들 얼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좀 신중하고 좀 진지하게 이제 관찰을 좀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죠. 아주 유심히 관찰을 하고
순간순간 계속 보면서 이제 종이에 옮기는 거잖아요. 이게 트레이싱 하는 게 아닙니다. 대구배 끼고 그리는 게 아니라서 사진을 보고 그 찰나의 기억을 종이에 옮기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인내심을 가지고 참 차분하게 그리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비율의 그 크기나 어떤 뭐 간극, 뭐 윤곽선의 모양과 공간의 어떤 실루엣 이런 걸 동시에 다 관찰하면서 이제 그리는 거고, 그 인체의 구조나 이런 것도 특정 부위에 대해서만큼은 인체의 기본적인 구조를 좀 알면은 더욱더 실감나게 스케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알고 그리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알려고 공부하는 거고요. 보통 다른 분들도. 그래서 조금 복합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냥 크게 몇 등분 해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그렸을 때는 그 사진에 보이는 아니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미묘한 개성들이잖아요. 아주 미묘합니다. 얼굴들의 그 묘한 표정들이 있고 무표정하더라도 어떤 무표정에서는 자신감이 보여지는 무표정이 있고 어떤 무표정에서는 정말 좀 우울한 느낌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 그림의 정수는 저도 그렇게 그리는 걸 어렵지만은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표정한 얼굴을 그리더라도 그 원작의 어떤 사진이나 아니면 인물 캐릭터가 뭐 초상화의 인물이 아주 막 당당하고 뭔가 뭐 이렇게 삶의 풍파를 다 거칠게 이겨내 가지고 뭔가 알 수 없는 눈빛에서 그 강인함과 예를 들어서 뭐 좀 자신감이 비춰지는 중년 이상 뭐 노년의 얼굴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뭐 이마와 코, 눈썹의 비율이 이렇고 저렇고 뭐 그 얘기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그런 비율 관계를 잘 모르더라도 그 느낌을 좀 캐치하고 그 느낌을 잘 표현하고 싶어서 기술적으로 조금 완성되지 않더라도 그 느낌을 좀 공감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은 오히려 그림이 기술적으로는 뭐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감성적으로 어떤 감동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임팩트는 훨씬 강하다라는 거를 저는 신봉합니다. 그림을 볼 때는 항상 그렇게 그려야 되고 우리가 그림을 볼 때도 그런 어떤 인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우리가 뭔가에 좀 임팩트를 받아서 감정적 동요가 있어서 그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켰던 바로 그 부분을 좀 잘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게 그림의 어떤 뭐랄까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이렇게 그 기술적으로 매우 훌륭한 그런 그림들도 매우 좋은 훌륭한 그림이긴 하지만 그 그림들에서 가슴을 울리는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거나 그런 느낌을 받는 그림과는 조금 더 좀 다른 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뒷이야기를 더 핵심으로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은 좀 어설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뭐 아주 유명한 아주 뭐랄까 유명한 화가들 뭐 역사 속에 남는 유명한 옛날 화가들도 있지만 현대 화가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것도 뭐 진짜 너무 사기가 아닌가 수준의 이상한 그림을 그려서 그걸 이렇게 인정받는 거를 봤을 때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이것도 그림이야? 라고 생각하는. 하지만은 그 화가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 과정이 어쩌면은 그 사람의 어떤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똑같이 베껴 그리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그리다 보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그 마음 급하게 막 잘 그리려고만 하는 거에 또 조금 집착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특성상 뭐 예술하는 걸 보여줘봤자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닌 이상 뭐 그게 얼마나 어필이 되겠어요. 그 너무나도 다양한 뭐 시청하시는 분들의 어떤 취향들이 있는 거고 저도 이런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려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누에고 채널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그린 겁니다.
그래서 뭐 인물을 어디서 배웠는가, 어디서 뭐 독학을 하셨는가, 뭐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인물 그리는 걸 가르쳐 주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냥 혼자 그리는 거고요. 단지 그릴 때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리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담을 느끼고 어렵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사진 속의 인물들을 뭐 제 느낌, 뭐 제 감수성대로 그냥 그려본다 라는 걸로 하는 거라 대중적이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 일반적으로 뭐 보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컨텐츠는 아니다라는 거를 알죠. 알지만은 감내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뭐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래도 다행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뭐 그리고 이렇게 러프 스케치 없이 그냥 그린다라는 게 좀 신기하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도 생각보다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라고 해서 뭐 여쭤보시면, 이제 물어보시면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불행히도 저는 그림을 좀 그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미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미술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당연히 그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재 가면서 그립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너무 중요한 건 게, 그 저도 지금 제가 그리는 스케치들 보면은 어떤 뭐랄까 문방구에서 팔만한 그런 연습장처럼 프린트를 해놓은 건데, 이것도 그냥 제가 만든 거고요.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만든 거고, 구도, 그러니까 어떤 캔버스의 크기가 지어져 있거나, 뭐 우리 4절지, 뭐 3절지, 2절지, 뭐 아니면 뭐 캔버스도 이렇게 호수가 있듯이 그 안에 우리가 대상을 집어넣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구도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때는 당연히 저도 비율을 다 맞춰가면서 정확한 좋은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누에고 채널에 그리는 것들은 그렇게 안 재고 그리는 이유가 그냥 어느 정도 좀 그리다 보면은 웬만하면 가운데 정도에 이렇게 때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대충 감이 좀 생깁니다. 뭐 그게 뭐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많이 그려보면은 대충 요 정도면은 요 A4 용지에 제가 그리드 쳐놓은 요 부분에 그 들어가겠구나라는 감이 좀 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좀 편한 거고, 이렇게 어느 한 특정 부위서부터 그리는 거는 한번 그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분들은 시도를 해보시면 의외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의외로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그게 뭐 제 탓은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사진 보고 이제 이렇게 그릴 때 저도 똑같이 못 그리는 것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지금 누에고 채널에서는 이제 너무 많은 그림을 그려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를 몰고 갔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막 그리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뭔가 뭐 그려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그 단순히 똑같이 그리는 것 이상의 어떤 사람들한테, 아니 뭐 아니면 뭐 그림을 보는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 가치관이, 저는 그 가치관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바로 그 감정 상태입니다. 저 대상은 요런 느낌이면은 좀 요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까? 요런 느낌으로 좀 나타내고 싶어. 뭐 예를 들어 상어를 그리더라도 뭐 유선형으로 좀 뭐랄까 강인해 보이면서도 유선형으로 멋지게 빠져 있다면은 그 느낌이 최대한 날 수 있는 어떤 스케치, 드로잉 이런 걸 하는 거고요. 뭐 귀여운 걸 그린다 그러면 좀 더 좀 귀엽게 그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귀엽게 그리기 위해서 뭐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런 게 그림의 맛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똑같이 비슷한 인상을 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저도 항상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런 저의 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스케치 하실 때 만약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잘 그리고 똑같이 그려내는 거 해서 남들한테 인정받는 건 물론 너무 중요하고 기쁜 일인 건 알죠. 누군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잘 그린다 잘 그린다 하면은 기분 좋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 자칫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잘 그리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저도 뭐 보면은 이렇게 잘 그려진 것도 있지만은 이상한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누에고 채널 보시는 분들이 정말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은 또 저의 그림에 좀 고무가 돼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똑같이 잘 그려내야겠다라는 부담을 좀 줄이면은 오히려 본인의 개성, 그리고 본인이 어떤 재료를 갖고 그릴 때 그 재료를 본인 스타일로 잘 소화하는 어떤 스트로크들이 있어요. 똑같은 연필을 쥐어줘도 그 선의 느낌이나 이렇게 뭐 색칠하는 느낌감이 다 다르거든요. 그 차이가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그 잘 그리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좀 재밌게, 아까 말씀드린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 느낌이 요런 느낌을 좀 더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느낌이 잘 묻어나도록, 그리고 또 최대한 비슷하게는 물론 그려내야 되는 연습을 해야죠. 사람을 막 뭐 지나치게 왜곡을 해서 뭐좀 입체파 그림처럼 그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림 그릴 때. 그리고 비율의 문제도 그 뭐 3등분 해가지고 하는 건 너무 좋지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묘한 인상의 변화들을 잘 체크해서 표현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율은 최대한 잘 관찰하면서 그리시되, 다 다르다. 사람은 주는 인상이 다 다르니까는 그 비율에 맞춰서만 탁탁 기계적으로 그려가지고 마치 수학에서 정답을 찾듯이 그려낼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길지만 좀 드리는 거고요. 어떤 틀에 맞춰서 똑같은 얼굴을 계속 반복해서 그려야 될 때 있잖아요. 뭐 웹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뭐 주인공 캐릭터, 뭐 서브 주인공 캐릭터를 그릴 때는 항상 그러한 얼굴을 그려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도식화된 어떤 본인만의 스타일이 굳어질 때까지 그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같은 인상으로 보여지도록 그리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제가 누에고가 채널에서 보여지는 어떤 스케치의 스타일로 그리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저는 명암도 되게 디테일하게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 명암의 그 형식이 조금은 제 방식대로 인위적으로 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묘사가 좀 많죠. 뭐 정밀 묘사는 아니지만은 그런 묘사가 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쉽진 않지만, 또 웹툰이나 이렇게 뭐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만화 캐릭터도 기왕이면 본인의 어떤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거를 생산하는 게 좋겠죠.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평범한 사람처럼 그렸는데 그게 개성이 있어 보이려면은 그림 자체로만으로도 그걸 끄집어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림 자체로는 정말 캐릭터, 굉장히 취향이 이렇게 한쪽으로 목표 지향 쪽으로 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뭐 미키 마우스라든지 뭐 우리 일반 뭐 몬스터 뭐 포켓몬 캐릭터들처럼 그런 건 정말 캐릭터성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너무 많으면은 뭐 그거 자체로만으로도 그 캐릭터의 가치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게임이면 게임에 또 잘 어우러지는 어떤 가치가 생기는 거고, 애니메이션이라면 또 그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연결되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또 되는 거고, 그렇지만은 만약에 인물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웹툰이나 그런 건 당연히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고, 그 만화나 이런 웹툰이라고 할게, 요즘은 웹툰이니까. 근데 저는 뭐 만화가 더 좋은데, 만화라는 말이
만화에서는 그림이 지나치게 잘 그려지거나 리얼하면은 오히려 그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뭐 그려진 게 오히려 더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 측면에서는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옛날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뭐 지브리 스튜디오에 나왔던 옛날 그런 류, 그때 나온 그 캐릭터들이 분명히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또 우리 실제 사람과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참 잘한 것 같아요. 캐릭터성 있게 잘한 것 같고, 요즘에 웹툰은 제가 사실은 웹툰을 안 봅니다. 전혀 안 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은 누에고 채널처럼 일반인 사람들을 이렇게 그릴 경우에는 그 개성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스타일로 그렸을 경우에는 한 장 한 장 그렸을 때는 나름 특색 있고 근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만화가 되면은 스토리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조금은 다른 형식의 어떤 그림을 그려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혼자만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렵네요.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잘 그리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는 열심히 그리시되, 그 급한 마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뭐 그림을 배우는 분들께 뭐 조언을 해달라 그러면은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뭐 열심히 해라 뭐 그렇게 말도 거의 안 해요.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는 하는데, 기왕 좀 그 진심 어린 조언을 요구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항상 어린이건 나이가 좀 있는 친구분들이건 항상 같은 말을 하는데, 일단은 좀 침착하게 차분하게 그려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차분하게. 그리고 좀 인내심을 갖고 그리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그 기술적으로 뭐 요러면 머리카락이 그리기 쉽고 뭐 요렇게 하면은 뭐 주름을 그리기 쉽고 이러는 거는 저는 잘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최대한 잘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다 그려놨을 때 만약에 어떤 추구하고자 했던 게 있다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없다고 해서 나쁜 그림이 아니에요. 하지만 추구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은 그게 뭐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름답거나 귀엽거나 뭐 무서워 보이거나 웅장해 보이거나 뭐 강해 보이거나 그런 어떤 느낌이 있다면은, 그런 느낌이 좀 잘 드러났나? 그런데 원작과도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그런 느낌이 난다 라고 한다면은 뭐 유튜브 댓글에 많이 보이듯이, 아니 제 그림에 많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그 고수의 그림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렸는데 어떤 인상이 탁 드러난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뭐 복잡하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복잡하게 너무 잘 그렸는데 그냥 복잡하게 참 잘 그렸네 라는 거로 끝나는 그림이 있고, 복잡하고 잘 그렸는데도 또 임팩트를 주고 감동을 주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반대 케이스로 단순하게 그렸는데 감동을 주지만은 또 반대로 단순하게 그렸는데 정말 단순하고 별거 아닌 그림이 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이다, 어떤 해법이다, 뭐 팁과 테크닉이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림새다가 말이 많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도 뭐 그냥 그리다 보니 이렇게 망쳐버리는 그림이 나오는데, 느낌은 오히려 저는 저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특정 상황을 묘사하는 그림을 이제 제가 잘못 그려서 막 그 무슨 교복 입은 모습 한번 잘못 그렸다가 정말로 많은 댓글 공격을 받았는데, 뭐 그런 거 이제 그리면 안 되죠. 근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원작도 아니고 일본 작가 거 그냥 베껴 그린 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변태 취급을 당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열심히 그렸네요. 이거는 뭐 쇼트용 영상은 아니었던 거 그냥 그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자를 중심에 놓고 그리다 보니
남자가 왼쪽으로 좀 쏠린 구성적으로는 조금 하는 거고, 구도 잡는 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 캔버스 안에서 대상을 이렇게 잘 꽉 채워서 넣게 그리는 거는 쉽지가 않아서, 이거야말로 정말 잘 계산하고 비율 잘 체크하면서 그리셔야 됩니다. 어렵죠. 남자. 이것도 살롬의 약간 패러디한 그림 같아요. 이런 거는 뭐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쇼트 영상에. 뭐 이런 것도 그냥 재미는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낙서죠. 이제 대충 그리는데, 이런 그림도 많은데 저는 그 세 번째 묶음이 이런 좀 실패한 그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파트 3는 제작이 될까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볼 게 없어서. 만약에 제작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첨가를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 모습들, 이런 게 이제 좀 만화처럼 그린 건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그냥 아이디어 스케치. 이거는 좀 만화풍으로 그려보려고 하는데 사실 몸 그리는 거랑 다 똑같고 눈만 좀 크게 한 거예요. 전형적인 그냥 제가 이제 낙서하는 스타일이죠. 그림 이렇게 몸을 그릴 때는 남자가 더 그릴 게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쇼츠 영상에 여성을 많이 그리는 이유는 남자를 그린 영상은 의외로 좀 많이 안 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자 위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발레하는 모습. 이런 거는 뭐 너무 아름다움을 묘사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그린 거죠. 이것도 무슨 현대 무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진이 되게 멋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좀 느닷없는 사슴. 이제 전형적인 제 스타일의 낙서들. 이런 류의 그 대머리에 이렇게 삐쭉삐쭉 솟아나게 그리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조각가가 이렇게 비슷하진 않은데, 요런 인상의 멕시코 조각가 중에 요런 게 좀 있어서 제가 좋아합니다. 그걸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투시가 많이 들어간 모습, 그리고 전형적인 이제 제 낙서. 뭐 저는 이제 이런 거 그릴 때 어떤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카메라 촬영하면서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재밌습니다. 저렇게 그릴 때. 뿔이 있는 여인. 이건 둘 다 뭔가 조금 목표를 하고 그린 것 같은데 뭔가 좀 음산하네요. 옛날 그림 같습니다. 옛날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그렸던 그림 같고요. 밑에 여자 얼굴 3개 있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런 것들. 이것도 뭐 나름 인물 둘. 이것도 인물 둘. 이것도 뭐 좀 예전에 뭐 한 1년 전쯤에 그렸던 영상들 같습니다. 이거는 뭐 비교적 최근인 것 같고요. 인물 둘. 이거는 위아래 다 좀 느낌 있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전 제가 그리고도 좀 마음에 드는 그런 그림. 역시 춤추는 모습이 멋있어요. 그려놓고 보면 얼굴, 그리고 토르소. 이것도 낙서 같습니다.
낙서, 인물. 천장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끝까지 가봤는데 한번 세보겠습니다. 육면체로 그려보는 거. 이거는 그린하우스라 그래야 되나요? 창문 부위가 좀 좁게 그려졌는데 제가 좋아하는 차입니다. 포르쉐. 글쎄 평생 포르쉐 한번 못 타보고 죽지 않을까? 한번 타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계속 살았는데 뭐랄까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왠지 느낌이 그냥 뭐 그다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그냥 돈 없어서 못 하는데 괜히 이 나이에 저런 거 뭐 이상한 핑계 대가면서 자꾸 이제 늙은 거죠. 젊을 때 카푸어라고 막 욕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뭐 젊을 때 저런 거 좀 타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낙서. 이것도 뭔가 원대한 꿈을 갖고 그렸지만 실패한 그림 같고, 이것도 인물 둘. 우측에 그 그리스 조각상이 저희 로마 조각상인가 까먹었습니다. 이것도 약간 실패한 그림. 이것도 인물 둘인데 우측은 좀 실패. 그리고 이제 종이가 아까워서 제가 이렇게 양면 한쪽 면 그리고 뒤집어 놓고 또 한쪽 면 그려가지고 지금 같은 형식이 좀 많은 게 아쉽네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린 그림도 되게 좋아합니다. 더 유명해지면은 제가 저렇게 그려도 많이 봐주신다면 저런 식으로 많이 그릴 것 같아요. 이것도 낙서. 이거는 뭐 좀 작품 스케치 하다가 만 것 같습니다. 854, 855번째. 꽤 많이 그렸습니다. 보면은 1년 반, 한 2년은 안 되는데요. 누에고 채널 시작한 지.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 대부분 이제 누에고 시작하면서 그린 거라 많이 그렸네요. 물고기, 인물. 저것도 무슨 아티스트 같은데. 그리고 이건 클림트의 스케치를 따라 그려본 거고, 이것도 클림트의 스케치를 따라 그려본 건데, 정말 어렵습니다. 저 여자 얼굴은 진짜 한 3, 40번은 그린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성공을 못한 게, 그림 보고 그리는 거라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클림트의 스케치 보면은 저 여주인공이, 이것도 클림트 스케치 좀 따라 그린 건데, 뭐랄까요, 좀 미묘하게 홍채가, 눈동자가 약간 사시거든요. 그 느낌이 있는데 정말 미세한 차이로 그걸 표현을 해놨어요. 이것도 또 이런 게 있는데 아주 압권입니다. 그 스케치 보면은 정말 대가들의 스케치는 그런 그 느낌, 정말로 뭐 1mm가 아니라 0.1mm의 그 스트로크 차이로 인상이 확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거침없이 그렸습니다. 클림트 스케치 해놓은 거 보면은. 근데 그 인상을 똑같이 그려내지를 제가 잘 못해서 그리면서 항상 불만족스러웠던 인물 그림 같아요. 이것도 그냥 그렸던 그림. 옛날에 스케치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 누에고 초창기. 이거는 뭐 비교적 요즘에 그린 것 같습니다. 남자 모습, 남녀. 이거는 뭐 낙서인 것 같아요. 이것도 클림트
스케치 좀 따라 그려본 것 같고요. 이거는 개. 비교적 최근 쇼츠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쇼츠 영상은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그 누에고 이제 쇼츠 영상이 아닌 일반 동영상에서 인체 드로잉, 누드 드로잉 시리즈로 계속 하고 싶은데 자료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손이 잘 안 가네요. 그릴 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거는 쇼츠 영상과는 전혀 다른 정서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손이 잘 안 갑니다. 이상하게. 근데 저 누드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글쎄요, 뭐 한 몇천 개의 이미지를 제가 이제 구매한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한 포즈를 360도 다 회전해서 그 촬영을 하고, 또 빛도 이렇게 어느 정도 좋은 빛, 일반 빛, 야외 빛 다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참 좋은 자료가 됩니다. 물론 뭐 돈 주고 산 겁니다. 옛날에 산 거예요. CD로 산 건데 CD 한 7, 8장에 샀던 것 같아요. 모나리자, 연필 드로잉. 이거는 뭐 녹색 볼펜이 있어서 한번 그려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뭐 투시 2점 소실점 투시 뭐 그런 거네요.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이것도 낙서. 이런 그림 그릴 때가 이제 좀 재밌죠. 얼굴들. 이것도 비교적 최근의 얼굴. 이제 또 육면체가 많이 나오네요. 요즘 그려놓은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톰, 육면체 낙서. 이게 좀 많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좀 빼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막 두서없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 촬영도 뭐 웬만하면 좀 끊지 않고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좀 많이 나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이런 낙서를. 이렇게 막 얼기설기 그려놓고 서로 겹쳐있는 면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빨 맞춰서 그리면은 묘하게 좀 쾌감이 있습니다. 그릴 때. 그리고 포즈도 이렇게 궁리하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다가 보면은 어떤 포즈가 나오는데, 자세가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또 좀 잘 들어맞을 때가 있어요. 이건 이제 곡선으로 좀 그려본 건데 뭐 뭔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려놓고도 제가 못 알아보는 것도 되게 많고, 하지만 뭐 그게 좀 낙서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비교적 최근 그림이네요. 낙서. 이건 이제 동영상, 쇼츠 영상이 아닌 거를 한번 그리고 첫 번째가 잘 그려져 가지고 두 번째 지금 그림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첫 번째가 더 느낌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항상 이 카메라 없이 그렸을 때는 괜찮은 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카메라 찍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상하게 저는. 그리고 말은 이런 자세로 뛸 수가 없답니다. 남자 뒷모습. 뭐 너무 많아서 다음에 세 번째 촬영 파트 3를 할 때 이 육면체가 나오면은 다 제거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왠지 좀 별로일 것 같은 느낌? 이것도 좀 이제 빼야죠. 너무 많으니까. 이건 그냥 순수하게 제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라서
그냥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게 그려놓고 나면은 이렇게 의외로 좀 괜찮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그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한 1년 있다가 보잖아요. 그럼 의외로 괜찮은 게 있고, 또 그릴 땐 너무 잘 그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뭐 한 1년, 2년 있다가 보면은 또 조금 부끄러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5만 기념으로 그려놨는데 한참 그리고 났는데 촬영이 안 돼서 그냥 그랬습니다. 953 꽤 많습니다. 이만큼의 묶음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열심히 그린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좀 양질의 그림으로 노력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영상이 없는 게 좀 아쉽죠. 이건 그냥 막 혼자 막 그리는 거라서 이렇게 주말에 보통 좀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그때 이제 드라마 보면서 이걸 그리거든요. 요즘은 환혼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전혀 제 취향이 아닌데 우연찮게 봤다가 완전히 매료돼서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시즌 1, 2 둘 다. 1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뭐랄까요? 그 중국 무협 같은 건데 이게 한국식이라 중국 스타일도 전혀 아니고 어 조금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 중국 무협지를 좀 많이 읽었거든요, 어릴 적에. 근데 그런 중국 무협지가 이렇게 정말 뭐랄까 빠져들면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거 진짜 웃긴 건데 어렸을 때 만화방 같은 데 가서 만화 보다가 무협지에 한번 빠져 들어가면은 뭐 정신 못 차리고 보는데 그 한국 무협의 그 중국 무협의 정말로 아주 일부분의 어떤 작은 이야기들 그때 느꼈던 감수성을 아주 조금씩 잘 버무려서 넣어가지고 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무겁지가 않아요, 드라마가. 그래서 좀 재밌게 보는데 그거 보면서 이제 낙서는 낙서대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옛날 그림 같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말풍선도 제가 직접 다 이렇게 써서 하는 건데 뭐 이런 거 왜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 그 파트 3에서는 조금 쓸만한 그림 위주로 잘 좀 소트를 해서 이제 지겨우실 법한 그림은 조금 배제한 채로 파트 2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